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해외 증시 쪽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게 S&P 500 지수 일봉인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00일선 맞고 빠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걸 왜 걱정하냐면 예전에 이제 하락장에서 200일선 맞고 떨어질 때 반등하다 200일선 맞고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더 무섭게 빠진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돌파가 되느냐, 이거 맞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혹시 이전 저점까지 깨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돌아가는 게 조금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왔었잖아요. 종가가 저가 수준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부담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다만 121선 힘겹게 돌파했는데 그것까지 깰 정도 재료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이전보다는 좀 달리 예전에는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은 제법 꼬리를 달고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121선 근처에서 마감이 됐죠. 이걸 분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흐름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이 15분 차트인데 15분 차트에서 종가가 20선 위로 마감한 건 또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락하긴 했지만 5일 연속, 이게 5일 동안 하락한 궤적 보세요. 그냥 계속 쭉 빠지는 차트였잖아요. 근데 그나마 약간의 어떤 반전의 희망은 남겨놓고 끝났다. 하락은 했지만 뭐 요 정도의 이제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괴롭힌 뉴스들을 보면 우선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똘똘치 않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형주 관련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계속해서 이제 생산량을 좀 출하량을 줄일 것 같다. 안 팔리니까.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도 내년도에 뭐 5천억 원, 심지어는 이제 뭐 적자 얘기 나오고 있고 4분기에만 2조 원 적자 나올 것 같다라는 식의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실적으로는 상당히 돋보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중국에서 가격 깎아주지 않으면 안 팔린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우리나라 대장주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5.7%. 사실 오늘은 이변수도 있지만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리밸런싱, 비중 조절이라든가 포트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단행이 돼서 그러니까 만기 영향도 아마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 관련된 여파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일부 영향을 줘서 이제 재료들, 수급 재료와 이런 이제 외국 재료까지 겹쳐지면서 이게 하락을 했고 이게 오늘 또 지수를 좀 누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저점이 나왔던 그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60일선에서는 조금 튕기는 듯한 움직임이 나와서 일회성 하락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하니까 삼성전자가 양봉이 나왔어요. 예, 종가가 고가로 뭐 6만전자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또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두 종목이 시소를 타나 그리고 121선에서 이틀 연속 지지가 돼서 혹시 반등 시도가 시작되는 건가 이런 또 기대감도 조금은 남겨줬죠. 근데 시장의 지금 걱정은 경기 침체 우려예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한때는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빠지는 걸 두고 이게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못 빌려다 쓴다, 안 빌려다 쓴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 아닌가? 그래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빠졌다라는 건 나쁜 거. 근데 이게 제가 선 긋은 게 뭐냐면 작년도 12월 국제유가 종가가 WTI가 75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2달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국제유가가 더 내려가 있는 상태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이 오히려 전년 대비로 치면 마이너스 요인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되는. 물론 이제 에너지가 뭐 유가만 원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의 하락 가능성도 또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걱정.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뭐 전체 CPI에서 에너지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은데 엄청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힌트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만길이라서 이렇게 의미 두긴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고요. 오늘도 팔았는데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고르게 파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SDI는 오늘도 매수를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SDI는 사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판 걸로 봐서는 테슬라 재료도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만기의 리밸런싱 영향도 좀 상당 부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 아마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 쪽에 들어가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 매도가 최근 5일 중에서 제일 적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틀 동안 거의 900만 주 샀는데 닷새 동안 판 게 요 이틀 동안 산 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사다가 만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만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에 이제 기관은 아직 뭐 기관은
만기일 기관의 수급을 분석하는 건 의미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을 매수했느냐를 갖다가 이제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금융주, 보험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위권에 놓고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담았고, 2차전지 엔터주 담았는데 약간 이제 바이오 색깔이 나는 종목군들이 상단에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좀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매수하던 대형주 쪽이 좀 매도로 바뀌어 있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매수 쪽은 좀 새로운 종목군들, 기존에 이제 안 사던 종목군들이 좀 매수로 들어와서, 그런데 이게 약간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의 계열의 종목들이 아니라 뭐 IT 계열들도 좀 섞여져 있고 되게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별로 좀 골라 담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자, 이외 이슈를 보면 지금 미증시에서는 발목 잡는 게 빅테크거든요. 애플과 테슬라로 대표가 되는데, 제가 저 두 종목이 올라가야 우리 증시가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테슬라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고전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개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만기가 끝났습니다. 만기일이 끝나면서 대형주 중에 일부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다시 내려왔고, 오늘 121선에서 이틀 동안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만약에 지지되다가 깨지면 실망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흐름.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닷새 연속 팔면서 완전히 셀코리아로 돌아섰을까? 아니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만기 끝난 지금부터 CPI 한 3, 4일 정도가 대단한 고비가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반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반전이라는 거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통신장비, 뭐 대장주들이 막 고점 대비 70% 빠져 있고 막 이런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약주와 보험주가 약간씩 정도로 특징을 보였습니다. 근데 통신장비가 계속 올라가면 낙폭과대 종목에 관심을 갖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옴, 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에 이어서 세 번째는 낙폭과대주로 갈 수도 있는 거라, 이제 통신장비주 같은 유의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도를 보면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대략적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 어제까지 1조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까지 1조 원 중에 8천억이 삼성전자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고, 지금 1조 4천억 중에서도 지금도 보면 한 8,500억 정도가 두 종목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집중적으로 판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형태가 됐죠. 근데 오늘 이제 반등이 나고 지수는 하락했는데 121선 지지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만기 때문에 저렇게 팼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TSMC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또 다 빠졌거든요. 이 12월 들어서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경기가 나빠지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니까 여기에 대한 불편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이제 좀 매도가 집중이 됐는데, 일단 첫 번째 만기가 끝났으니까 이 만기를 기점으로 관련된 매도는 좀 진정이 되면서 이 121선이 지지가 되느냐, 한 놈만 패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 한 놈을 매수로 뒤집어주면 제일 최선이고, 오늘 정도의 규모로 매도를 확 줄여주면 어쨌든 이제 다른 쪽에서 매수해서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내일 이후에 이제 시황에 대한 판단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저 121선이 깨지는지 아니면 밀고 올라가는 시작점이 되는지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5일 하락한 거 가지고도 부족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바닥이 다 온 건지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이슈주로 계속 뭐 네옴이 됐든 뭐 중국 소비가 됐든 그쪽으로 가느냐, 낙폭과대 실적주 아니면 이제 경기주로 넘어가느냐, 일시적으로라도 그게 가늠이 되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체험반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페 오시면 요 메뉴가 이제 체험반 신청하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업 분석 관련돼서 쭉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기업 분석 리포트 2개 정도 보실 수 있죠. 이미 이제 2개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기술 분석은 이제 이번에 올린 거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술 분석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픽은 이제 증권사 보고서 나온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만 저희가 딱 집어서 이 종목 리포트 한번 주목해 보세요고, 고릴라 강의실은 이런저런 거 텍스트 동영상 이런 거 올리는 건데 오늘 추가로 하나 텍스트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체험해 보시는 거니까 여기 체험 게시판 신청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오늘까지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제 또 수정해 나갈 거니까 또 그러고 나서 저 공식으로 출범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관심 또 체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